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앙입니다. 코앙, 드디어 갤럭시 S24가 공개되었고 역시나 예상했던 바와 다를 게 없이 출시를 하는데요. 우선 구매를 앞둔 많은 분들께 사전 예약 일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제품 소개, 삼성 상반기 언팩 행사는 1월 18일 한국시간 새벽 3시에 미국 산호세에서 열렸고요. 1월 19일 자정부터 25일까지 사전 예약을 일주일간 진행합니다. 아이폰처럼 물량이 없어서 사전 예약 조금 늦게 한다고 막 한참 있다 받거나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시작하자마자 원하는 색상과 용량으로 26일 바로 받아서 빠르게 개통하여 사용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언팩 때 나왔던 내용을 빠르게 정리하며 갤럭시 S23 대비 얼마나 어떻게 변경되고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갤럭시 S24 일반과 플러스를 먼저 보면 굴곡이 좀 있던 프레임이 완벽하게 플랫하게 바뀌었고 아모 알루미늄 프레임 2.0을 탑재하여 내구성이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유광에서 무광으로 바뀌며 좀 더 고급진 느낌도 나면서 플랫한 프레임과 플랫한 디스플레이의 깻잎통 디자인으로 많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품을 직접 본 많은 분들이 디자인은 정말 미쳤다, 역대급으로 예쁘다라는 반응이었고요.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폰에 삼성 로고가 박혀있는 그런 느낌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탄생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하단에 있던 에어벤트 홀이 상단 마이크 옆으로 이동이 되었고요. 하단 스피커 그릴도 구멍이 뿅뿅 뚫려 있던 벤트 형식의 그릴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스피커 그릴로 변경이 됐습니다. 반면 울트라 모델은 기존의 테두리가 각진 노트 디자인은 그대로 계승하였고 두께가 8.9mm에서 8.6mm로 0.3mm 얇아졌습니다. 가로는 조금 늘어나며 세로가 조금 짧아졌고요. 무엇보다 전작까지만 해도 삼성이 내세우는 엣지 디스플레이를 채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겼는데 드디어 S24 울트라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플랫하게 변경되며 2014년 엣지가 처음 나오고 10년 만에 플래그십 모델 디스플레이가 전부 플랫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워낙 주관적이기 때문에 엣지 디스플레이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선 삼성이 그동안 안 좋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계속 빼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삼성 플래그십 모델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인데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닌 이 삼성의 고유성과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엣지 디자인이 나왔을 때만 해도 혁신적이지 않았었나요? 하지만 실사용하면서 이 가장자리가 의도하지 않은 터치와 S펜을 사용할 때 끝에는 터치 인식이 잘 되지 않는 문제점, 그리고 떨어졌을 때 이 내구성과 교체하는 비용도 플랫 디스플레이에 비해 비쌌죠. 하지만 디자인만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오랫동안 봐서 익숙해지며 그로 인한 구형 같은 느낌? 게다가 단점까지 많다 보니 이 플랫 디자인을 기다렸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유행은 돌고 돌기 때문에 또 10년 후에는 엣지 디자인을 그리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단을 보면 일반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스피커 그릴 디자인이 변경되었고요. 후면 역시 엣지 디자인으로 굴곡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플랫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크게 변한 게 있는데 바로 아이폰 15 프로에서 먼저 적용한 티타늄 프레임인데요. 아이폰의 경우 좀 더 무거운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에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무게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줄었지만 이 울트라의 경우 알루미늄 소재에서 변경이 되는 거라 차이가 거의 없으며 무게는 1g 감소한 232g으로 출시합니다. 아무튼 세계 모델 다른 프레임이 적용되었지만 내구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색상을 보면 울트라의 경우 일반 모델과 색상이 비슷하지만 티타늄 소재를 살려 톤이 조금 다른데요. 기본 모델은 코발트 바이올렛, 엠버 옐로우, 오닉스 블랙, 마블 그레이 4가지 색상이고 울트라는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블랙, 티타늄 바이올렛, 티타늄 옐로우로 조금 더 칙칙하며 중후한 느낌의 색상입니다. 우선 디스플레이를 먼저 보겠습니다. S23까지만 해도 플래그십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에만 저전력 디스플레이인 LTPO OLED 패널을 탑재했었는데요. 이번에는 S24 라인업 전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LTPO TFT OLED 디스플레이는 주사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 기술인데요. 갤럭시는 물론 아이폰에서도 끝나누기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갤럭시 플래그십은 모두 120Hz까지 주사율을 지원하는데요. 역동적이면서 부드러운 화면을 위해 모두 120까지 지원하지만 100Hz 이상의 고주사율은 전력 소모량이 많아 스마트폰에 큰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갤럭시 S23 일반과 플러스에서는 현재 실행하는 화면에 따라 48에서 120Hz를 왔다 갔다 하는 가변 주사율을 제공했는데요. LTPO가 들어가면서 이게 1에서 120Hz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며 그만큼 전력 소모를 줄여줍니다. 이게 모든 제품에 탑재하며 더 이상 패널에 대한 급 나누기는 없어졌고요. 이게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이 AI를 탑재하기 위해 전력 소모가 적은 디스플레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급 나누기를 하는데 이 울트라에만 전면 디스플레이의 하나여 코닝의 신제품
고릴라 아머가 탑재되어 빛 반사가 기존 패널 대비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내구성 또한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일반과 플러스는 기존과 동일한 고릴라 빅터스2가 적용되었고요. 그리고 S23 시리즈나 G5 시리즈에 들어간 OLED와 다른 재료가 들어갔어요. 이 재료 세트의 명칭은 M13이며 가장 큰 특징이 밝은 화면이고 이로 인해 전작 1750니트 밝기에서 최대 2600니트까지 밝아졌습니다. 게다가 S24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의 디스플레이 크기가 전작 대비 0.1인치 커져서 6.2인치, 6.7인치가 됐는데 이 상하 좌우 베젤이 조금 더 얇아지며 이 전체 크기는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울트라는 전작과 동일한 6.8인치고요. 그리고 원래 플러스 모델은 기본 모델에서 사이즈만 커진 제품이다 라는 인식이 강했잖아요. 스펙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달라진 게 많았습니다. 우선 기존 FHD 플러스 해상도에서 울트라와 동일한 QHD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램 역시 울트라와 마찬가지로 8GB에서 12GB로 업그레이드 되며 이제는 S 시리즈 플래그십에 기본 모델만 8GB 램이 탑재됩니다. 사실 갤럭시 S24 시리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모델 12GB로 상향 조정하자는 방안이 개발 단계에서 논의되었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가파른 인상이 예견되며 무산되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8에서 12GB 램 수준보다 더 큰 용량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건 실사용하며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S20대는 전 모델 12GB를 탑재해놓고 그 이후부터 다운그레이드를 했는데 중국에는 기본 모델도 12GB 램을 탑재해주면서 내수 시장에는 계속 8GB를 탑재하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충전 속도는 전작도 동일하지만 기본 모델만 25W 그리고 플러스와 울트라는 최대 45W까지 초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방수방진 등급 역시 IP68로 변함없고요. 배터리 용량도 일반은 4000, 플러스는 4900으로 증가했는데요. 울트라는 몇 세대째 변함없이 5000mAh를 유지하는 게 조금은 아쉽지만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느낄 정도로 실사용 시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보면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 모델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 1000만화소의 10배 줌 렌즈가 사라지고 이 프로 비주얼 엔진으로 구동되는 광범위한 AI 도구들의 집합체 화소수가 5배 늘어난 5000만화소의 5배 광학 줌 렌즈가 탑재되었죠. 이 전보다 1.6배 커진 픽셀로 더 많은 빛을 포착하여 더 밝고 선명한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요. 게다가 망원 카메라의 그 OIS 보정 각도도 더 넓어져서 멀리서 줌을 당기더라도 전작보다 떨림 없이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10배 대신 5배 줌 렌즈가 탑재된 건 개인적으로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 이유가 기존의 3배에서 10배 사이는 디지털 줌으로 촬영할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1200만 화소 미만 화질에 억지로 확대를 하다 보니 퀄리티도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5배는 더욱 고화질로 찍을 수 있는 건 물론 10배도 기존과 동일하게 혹은 그 이상의 퀄리티로 찍을 수 있다는 게 포인트죠. 이 5배의 5000만 화소 원본을 크롭하여 10배로 처리하더라도 1200만 화소의 사진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래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줌 선택 역시 2, 3, 5, 10 이 4개로 기존 3배, 10배 이 2개만 있을 때보다 접근성도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삼성 디플에 가서 10배 줌으로 촬영을 해봐서 S23 울트라 비교를 해봤는데 확대를 해보면 뭔가 S24 울트라는 디지털 줌으로 화질이 손상된 것처럼 사진 결과물이 어색해 보였고요. 반면 S23 울트라는 좀 더 퀄리티가 좋아 보였습니다. 단순 색감 차이일 수도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여기서 더 확대를 해보면 S23 울트라가 노이즈가 좀 더 많이 껴있는 걸 보면 확실히 화소는 S24 울트라가 더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제품을 갖고 나서 정식으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배 줌 역시 보이지 않았는데 3배, 5배, 10배만 있더라고요.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여러 프레임을 하나의 이미지로 최적해주는 기능 덕분에 보다 좋은 결과물을 뽑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장면별 최적 촬영 등을 통해 인물과 배경을 나중에 합성하여 멋진 결과물을 뽑아냈지만 이번 S24 울트라는 그보다 더 멋진 기능을 선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전후면 카메라 모두 촬영을 하기 전에 AI를 통해 이미지를 분석하거든요. 이 프로 비주얼 엔진을 통해서요. 그래서 모든 영역을 인식하여 이 피부 보정이나 각 사물에 대한 인식을 하여 최적의 결과물을 뽑아준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기능들이 자체 기본 내장 카메라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과의 협업을 통해 이 앱 내의 카메라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것도 신선했고요. 심지어 라이브 포토도 그대로 올릴 수 있고 이 사진에 HDR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인스타 자주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원래 인스타에 업로드하면 화질이 많이 깨졌거든요. 사진 앱 자체 편집 기능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도 AI 지우개로 빛 반사나 그림자 지우개가 있었지만 이제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비틀어진 사진을 똑바로 위치를 이동시켜주고 그러면서 생기는 공간을 자동으로 어색하지 않게 채워주는 기능이 생겼죠.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이 배경은 그대로 유지하고 사람의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와, 이건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완벽하진 않겠지만 다만 이렇게 생성된 AI 사진들은 향후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워터마크가 붙고 메타데이터에도 AI가 만든 사진입니다 라는 문구가 뜨는
되는 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저도 진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 이 삼성 갤럭시끼리만 되던 퀵쉐어도 구글과 협력하여 니어바이 쉐어와 통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탄소 규제로 인한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다는 소개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스마트폰의 심장, 이 프로세서는 역시 일반과 플러스에는 엑시노스 2400이 그리고 울트라에만 퀄컴 스냅드래곤 8젠3가 탑재되는데요. 이게 공개 전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죠. 한 가지 재밌는 건 유럽과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8젠3가 들어가며 다시 한번 지역별로 프로세서를 구분하는데요. 이게 이슈인 만큼 조금만 깊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AP가 들어가는지가 왜 중요한지를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스마트폰의 성능을 좌지우지하거든요. 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 이 두 브랜드 AP가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출범한 지 10년이 넘었고 양사 간의 정책이라든지 라인업과 시기에 따라 이런 우열 구도가 바뀌었지만 CPU는 그렇다 치고 GPU와 전성비에서 스냅드래곤이 0.5에서 1세대 정도 앞서고 있거든요. 최근 엑시노스 성능을 보면 퀄컴에 비해 다소 떨어졌으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엑시노스를 기피하게 된 건데요. 가장 최근에 출시한 갤럭시 S23 FE에도 엑시노스 2200이 들어갔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삼성 파운드리 4나노 공정에서 생산을 했으며 수율이 많이 올라와서 S22에 들어간 칩셋과 아예 다른 칩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전성비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다만 울트라에는 지역 상관없이 퀄컴 스냅드래곤을 탑재한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엑시노스 성능을 최적화했다고 해도 최상위 플래그십에는 퀄컴을 넣는다는 게 일반과 플러스를 선택하는 사람에겐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인으로서 엑시노스의 찬란한 성공을 기대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히 더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삼성 파운드리 산업의 레벨업과 그로 인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서 소비자를 위해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 더 좋은 부품을 탑재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발열 문제와 전력 소모 문제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확보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 퀄컴 AP가 상대적으로 엄청 비싸거든요. 엑시노스가 잘 되어야 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스냅드래곤도 단가를 낮출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돌아오는 건 가격이나라 생각하기 때문에 퀄컴의 독주를 막아야 하지만 100만 원이 넘는 제품의 그 성능을 테스트하는 마루타가 되는 느낌이라 좀 그렇긴 하네요. 아무튼 스냅드래곤도 옛날 무시당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꼭 대박나길 기원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방열 부품인 베이퍼 챔버가 일반은 1.5배, 플러스는 1.6배, 울트라는 1.9배 늘어났기 때문에 발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갤럭시 S24의 핵심은 AI였는데요. 나중에 구매 후에 실기기로 테스트하는 영상을 준비할 예정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외국인과 통화를 할 때 실시간 번역을 통해 해당 국가의 언어로 변경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갤럭시 자체 기능이 내장된 온디바이스 형태로 정말 잘 활용하면 대박인 것처럼 보이고요. 구글과 협업하여 웹서핑을 하다 유튜브를 보다 궁금한 제품이 나오면 S펜이나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치면 바로 해당 제품이 검색되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이건 사전 예약 시작하면 바로 구매를 해서 실제 사용해보고 여러분들께 이 AI 기능으로의 컨텐츠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보면 기본과 플러스는 동결, 울트라만 $100 인상된 가격이고요. 한국은 256GB 기준 기본 115만 5천원, 플러스 135만 3천원, 울트라는 169만 8,400원으로 역시 울트라만 전작 대비 10만원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갤럭시 S24 언팩 행사와 제가 공부한 부분을 함께 정리해서 공유를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카메라 때문에 울트라를 구매할 예정이지만 기존 대비 큰 업그레이드가 있던 플러스 모델 역시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울트라 구매 후에 이 S23 울트라와 비교하는 영상도 준비할 예정이니 도움이 되었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앙.